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단기 종목, 스윙 종목 뽑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원일 TNI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은 우리가 차트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500억 미만, 관리 환기 종목, 정치 테마주 역시도 차트 분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단타 스캘핑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일 TNI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LS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25억입니다.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킵스파마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들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이 2개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세력들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어낼 때 한 번씩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타점을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한가에 갔다고 해서 다음날 무조건 짧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수익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잘 올리다가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것을 2번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추세의 지지 라인을 설정해 놓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것을 21선, 61선 기준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때 우리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고 좀 길게 보는 수익 매매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육물산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상 이후에 유성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횡보한 다음에 다시 상한가에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유성형 캔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성형 캔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점상 패턴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상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점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단기 상승 일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간에서 점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육물산은 두 번째의 경우로 다음날 음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신규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날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던졌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800억 조금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의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가 갭이 낮게 뜰 때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중장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고가권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거래대금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아직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상한가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시가 갭이 낮게 튼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물량을 갑자기 던지거나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도한 다음에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일 때는 중장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폴라리스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분봉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번 풀고 나서 바로 닫았기 때문에 2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것은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입니다.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주가를 올릴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매집봉이 2개 정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매물대는 여기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매물대가 여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갭이 너무 높게만 뜨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존재합니다. 다만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그때는 우리가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거래대금도 같이 보고 나서 눌림 매매 관점에서 짧게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률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트에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점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만 보자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36물선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36물선은 고가권에서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스테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이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윗골이 달린 유성형 캔들, 이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약 250억 정도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의 의미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공격적인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격적인 매집이 나온 상황 속에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첫 번째, 시가갭이 낮게 뜰 때 시가 매매 관점에서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갭이 높게 뜰 때 분봉 V자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 본전 물량, 손절 물량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주가가 빠지면 이 라인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갭이 높게 뜨더라도 분봉 V자 패턴을 적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와의 차이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물산과 이스테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패턴만 봤을 때 비슷한 패턴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완전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음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진 다음에 횡보를 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질 수 있고요. 시가갭이 높게 뜬다면 우리가 61선, 121선 기준으로 잡고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4,000원에 물려있는 마음의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다음 거래일에 갭이 높게 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팔고 싶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갭이 낮게 떠서 아직도 마이너스인 상태라면 내가 일단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역이용해서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갭이 높게 뜬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의 물량이 대거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1선, 121선 기준으로 잡고 이때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종목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상한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갭이 높게 뜨니까 여기 있는 분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유성형 캔들로 종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주가가 반등할 때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파로스아이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바닥 구간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21선을 만약 강하게 돌파할 때라면 우리가 이때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2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매물대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매집봉이고요. 매물대는 여기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1선만 올라온다면 종가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바로 LK 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LK 삼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매물대가 없었고 매직봉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 LK 삼양처럼 바로 앞에 매물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이때는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낮추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종가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1,000만 원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300만 원, 300만 원, 121선 기준으로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21선 패턴이라 할지라도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 매집봉이 있는지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상이 나온 다음에 단기 상승 일파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에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거나 혹은 단기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이 라인에 매수해서 단기 박스권의 저항 라인, 기준봉의 종가 라인에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 두 가지 매매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점상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삼육물산과는 다르게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가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단기 상승 일파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봉 패턴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 점상 패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루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이때는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종가상으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일선, 11선 기준으로 주가가 눌릴 때 스윙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인벤티지 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일선,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로 모아가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스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엠텍과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티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때는 거래 대금이 무조건 많이 들어와야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35억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패턴 하나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만 보면 티움바이오와 비슷한 패턴이지만 거래 대금은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대금이 35억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패턴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규 매수하기에는 까다로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엑스플러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대 음봉 이후에
거래대금 실린 양봉 캔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돌파한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보면 주가가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패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매수 타점은 여기가 아니라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 같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러스와 케어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차트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를 잘하기 위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